그래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나도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책, 경제 경영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네, 오늘 모신 핑크팬더님. 네, 실물로 참 뵙기 어렵고 사실 저도 블로그 명은 저희가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여러 번 검색했을 때 많이 걸리셨던 분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내 여기 몇 번 와봤구나. 네, 이게 실물로 뵙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핑크팬더. 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핑크팬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핑크팬더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만화로 봤는데.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그 핑크팬더가 맞나요?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닉네임을 그렇게 정하신. 그게 사실 핑크팬더 캐릭터를 알고 핑크팬더 만화를 봤다는 얘기는 약간 연식이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니까 캐릭터는 알아도.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5시 반에는 항상 공중파여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MT를 갔다가 6시에 밥 먹기 전에 다들 숙소 자기 방에서 만화를 보다가 한 명이 저를 딱 보더니 야, 얘 닮지 않았냐? 네.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보시면 전혀 이제 연상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땐 빼빼 말랐거든요. 그래서 핑크팬더 기억을 했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시 또 연식이 나오는데 그 천리안 하이테. 네. 그때 이제 닉네임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핑크팬더 기억이 나서 했던 게 근 30년째 하다 보니 저의 그 닉네임으로 고착화 되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이제 그 리뷰 블로그도 유명하신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나 책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좀 더 유명을 해요. 부동산 책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먼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할까 부동산 할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 부동산 다 책을 읽었었는데 하다가 주식을 좀 하려고 하다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좀 더 낫겠구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 레버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는 계속하고 공부도 계속하고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모르겠는데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한 2016년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주식책을 쓴다고?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기존에 있는 책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책을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어떤 뭐 수익 관점에서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관점보다 주식 투자를 했더니 뜻밖의 내가 점점 똑똑해지네? 교양이 쌓아지네? 이런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조금 읽다 보니까 주식은 조금 머리 아프고 딱딱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성공한 거죠. 책을 쓴 이유가. 그러면은 원래 이제 좀 그 블로그 관리도 많이 하시면서 책을 많이 읽고 리뷰 같은 거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주식에나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으신 건지. 그 전후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나도 돈이라는 걸 벌어보고 싶다. 그래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나도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책, 경제 경영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 모르는 거 생길 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워낙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 트렌드는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제 어떠한 뭐 현상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필에 보니까 52주 독서 모임을 운영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뭔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책으로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의 제일 좋은 장점은 네. 장소와 시간을 내가 마음껏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현재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어려움, 쉬움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런 책을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책이 쉽고 어떤 책이 어려운지를 솔직히 모르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사실은 택하긴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는 솔직하게 좀 애매하죠. 네, 네. 또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태까지 근 한 20년 동안 그런 투자 관련 책, 경제 경영책을 몇천 권 읽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테크트리를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테크트리를 쌓는 것처럼 정말 기초부터 하나씩 어떻게 투자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거, 또 마인드와 관련된 거. 네. 그런 다음에는 또 경제 경영을 좀 알아야 되니까 관련된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책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52주 동안 일주일에 한 것씩 52권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것씩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밀어넣고. 처음에는 이제 한 5주, 10주까지는 잘 쫓아오다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처음엔 정말 쉬운 책이거든요. 첫 책이 어떤 거예요? 첫 책이 바빌론 부자들. 네, 그래서 아니야 그 책은 좀 우아이기 때문에요. 마음만 먹으면 한 두세 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 4주까지는 다들 너무 쉬워요, 재미있어요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제 한 10주쯤 되면 이제 밀리죠.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주 독서인데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니까 정 힘들면 52개월로 읽으세요. 52개월로 힘들면 52분기. 그것도 힘들면 52년. 이렇게 읽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52년을 읽으려면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100세까지는 살아야죠. 네, 내가 52주 독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다. 이런 농담을 하긴 합니다. 네. 꾸준히 읽어라. 천천히. 네, 그렇죠. 네. 그 책 하니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투자 구루들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그냥 뭐 사하면 사고 뭐 약간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을 좀 하면서 내가 좀 주식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면 좋겠다. 혹시 이제 투자 구루도 뭐 벤자민 그라임이나 뭐 이런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다 어렵겠지만 요거는 꼭 한번 쉽게 뭐 접할 수 있다. 그런 책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주식의 교역사기에 소개한 어떤 투자 구루 네. 중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이제 워런 버핏이죠. 다만 이제 워런 버핏은 자기가 쓴 책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제 자기가 쓴 책은 없는데 자기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례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왜 샀고 또 어떤 기업은 수익이 났고 어떤 기업은 손해가 났고 또 어떤 기업을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쭉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이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아요. 워런 버핏이 처음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제일 유명한데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다루는 돈의 액수가 너무 커요. 상상을 못할 금액이죠. 네, 말 그대로 와, 저 사람 갖고는 난 매일같이 써도 못 쓰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표현하는 저희와 같은 이런 개미들이 네.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1% 수익만 나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잠깐 첨언하면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가지고 워렌 버핏 회사 버크셔 해서웨인가 네. 거기 주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 한 주가요 4억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주가 4억이에요. 한 주가. 네. 사억인 이유가 액면 분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도 200만 원, 300만 원 갔다가 지금은 뭐 7만 원, 8만 원 하잖아요. 그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또 카카오라는 회사도 액면 분할을 5분의 1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되니까 사람들이 아까 제가 LG생명광 얘기했을 때 150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양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한 300만 원 가지고 투자해 볼까? 근데 한 주에 150면 두 주?
이거는 뭔가 내가 투자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를테면 백주 천주는 사야 그쵸. 뭔가 저 사는 느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를 안 사게 돼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럼 액면 분할을 하면 아까 말씀 것처럼 200만 원짜리를 이제 한 주에 3만 원이래. 이거 사볼 만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 액면 분할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사기 쉬워지니까.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4억씩이나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 버크셔가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사기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러면 사기 좋게 해줄게. 그러니까 비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주는 현재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대신 이 비주는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니네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만든 사실은 주식이거든요. 불만은 돈인데. 그냥 이거 가지고 놀아 이런 개념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비주도 지금 그게 한 10배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죠. 네. 왜 네. 하지? 근데 아무런 이득이 왜냐면 없잖아요. 대신에 그거를 하면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럼 뭐 놀이동산 입장권을 갖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비주를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비주를 사면은 말 그대로 그 해당 주식을 사면은 그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 날라와요. 진짜 그건 입장권인데. 맞아요. 만 하는 거잖아요. 뭐 의결권 없고. 예. 배당도 없고 뭐. 예.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실물로 만날 수 있는. 실제로 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데 뭐 30억, 50억까지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3-4시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네. 그 비주를 사고 주주총회 할 때 갔다 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있습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 워런 버핏 마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100만 장자, 1000만 장자예요. 왜냐면은 워런 버핏이 어릴 때 젊을 때 이제 투자 좀 하려고 투자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동네 사람들 이제 동네 뭐, 사람들한테 뭐 받았구나. 당연히 중산층이겠죠. 뭐 의사 이런 네.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가서 청산을 했거든요. 네. 청산을 하면서 이 펀드를 해도 되고요. 내가 이런 회사에 있으니까 이 회사 주식 매입해도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됐을 거잖아요. 네. 그걸 안 판 거야, 여태까지. 그럼 내가 100주를 샀어요, 그때. 근데 벌써 그게 한 50년 전이죠. 한 주도 안 팔았으면 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40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100주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나이가 한 80인데, 80, 90이겠죠. 워런버핏도 90이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이거죠. 돈 없는데 한 주만 팔아볼까? 한 주 팔면 그걸로 몇 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인물이 나오면 플래카드 거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그 B주 얘기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선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선주는 조금 배당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은 조금 덜 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좀 더 그 확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냥 돈만 들어오지 우리가 할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그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우선주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신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저걸 뭐하러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근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그럼 배당을 더 드릴게요. 당근.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보면 본주가 10,000원이다. 그럼 우선주가 7,000원이에요. 네. 근데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본주를 사면은 10,000원 넣고 1,000원을 받는 거고 우선주는 7,000원 넣고 1,000원을 받으면 당연히 우선주를 사는 게 배당 관점에서 더 이익이득이죠. 똑같이 1,000원을 준다 하더라도. 대신에 이제 우선주를 할 때는 배당은 본주보다 좀 더 많이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주는 1,000원 주면 너희들은 1,050원 줄게. 그러면 사실은 뭐 50원 더 줘서 뭐 하려고라고 했지만 우선주가 더 싸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낮다는 건 아마 이제 본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좀 주가가 낮아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보통 이런 걸 이제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은 대략 한 70%에서 사실은 우선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거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 회사에 대해서 딱히 뭐 난 뭐 의결권이 뭐 네. 사실 의결권이 있으면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쭉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의결권이 있으면은 찾아와서 그걸 해 귀찮거든요. 왜냐면 솔직하게 해서 물론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내가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 거다라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만 벌면 되죠.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는 그럼 의결권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근데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일에 참여를 안 해도 돼요. 뭐 의결권이 없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럼 그 주식이 오르면 우선주도 같이 오르거든요. 네.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